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취업학원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기술 4월 채용 심화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경상북도 김천에 소재하고 있죠. 본사가.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크게 보입니다. 자, 2025년 4월 95명 채용합니다. 사무기술연구 사무 8명, 기계 29명, 원자력 15명. 어우, 많이 뽑는 겁니다. 원자력 15명을 뽑는 것은 아주 많이 뽑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도 원자력을 많이 뽑았지만 이렇게 15명, 뭐 20명 이렇게 뽑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측, 토목, 전기, 품질 산업공학, 건축, 전산, 인간공학, 화공, 신소재, 신재생까지 아주 다양하게 뽑는다는 것입니다. 1차 서류 전형은 외국어 100% 플러스 가산점입니다. 외국어는 토익 점수가 900점이 만점이고 가산점은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가산점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산점을 몇 개까지 인정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뭐 스피킹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110점이 되겠죠. 여기에 뭐 커말 한국사 이것도 뭐 2개나 3개 뭐 이렇게 동일한 자격증이 아닌 다른 자격증 2개 내지 3개는 가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전력기술의 서류 통과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직은 여기에 더해서 기사 자격증까지 개당 10점 2개까지 인정해 주네요. 기사 자격증은. 그러면 일반 자격증도 한 2개는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2개까지니까 120점에 2가지라면 140점이 만점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대사항입니다. 아, 이거 톡톡합니다. 아주 톡톡합니다. 음, 2024년 8월 24일 이전 입사자 우수 인턴 서류 면제, 8월 29일 이후 입사자 우수 인턴 서류 가점, 9월 10일 날 이후 입사자 우수 인턴 서류 면제. 참 독특하죠? 네. 아주 세밀합니다. 자, 보훈 장애는 똑같고, 기초 생활입니다. 기초 생활과 자립 청년, 사형평성은 서류 정의 5%, 북한 이탈, 다문화 경력 단절은 서류 정의 3%. 아주 디테일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수 인턴자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주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자, 이전 지역 비수도권. 사실 요즘에 공기업이 지방권 학생들이 월등히 가기가 쉬워졌다. 이전 지역과 비수도권 하면은 65%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학이 무지하게 많이 몰려 있고 정말 실력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의 35%밖에 안 뽑는다라는 거. 여기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까지 해결된다면 비수도권이 나는 한 30%대밖에 합격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양성평등 때문에 지방권의 학생을 뽑아야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를 적용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이쪽에는 35%밖에 안 된다라는 거. 어우, 지방권 학생들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징 2번째는 인성검사 적부 적용한다라는 것. 자, 3월 30일 오늘서부터 4월 8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일주일간밖에 안 줍니다. 지금서부터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오늘 이 심화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자기소개서 첨삭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2차 필기전형, 통합전공, 경제경영, 회계, 법학, 행정학. 제가 통합전공 에너지 발전에서 5군데 있다고 했죠.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발전에 입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이렇게 5군데 기업을 노리시면서 경제경영회계나 아니면 법학행정학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셔가지고 전체 기업을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작년입니다. 공학 수학 포함해서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격자 기준 서류 전형 30%, 필기 전형 70%. 여러분
이러는 데 있습니까? 되게 디테일하죠. 근데 계속 바뀌어요, 이게 매년. 올해는 이게 작년 기준인데 올해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기술해 놓은 겁니다. 사실 이게 올해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합격자 기준이 아마 이게 맞나? 요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직업기초 능력은 사무직 그리고 기술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경제경영, 회계, 법학, 행정학, 통합전공에서 점수를 뭐 가질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다? 사무직이나 기술직이 필기 전형에서 뭐 1점, 2점, 3점, 4점, 5점이 좀 부족하다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직업기초 능력입니다. 자, 전공이 50%고 직업기초 능력이 50%입니다. 근데 전공은요, 사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지만 합격이 됩니다. 한국전력기술을 합격할 수 있다. 기술직에서.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합격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또한 가스공사도 합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지칭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한국전력기술을 만약에 정부에서 기술직에서 합격된다면 한국공항공사도 충분히 합격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기술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정보에 대한 실력이 좋다. 결국은 점수를 벌릴 수 있는 건 직업기초능력평가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능력, 자원관리 조직이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기본 개념을 넘어서 변형된 부분을 아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지식도 지식이지만 지혜가 조금 더 있는 그리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좀 더 점수 1, 2점, 2, 3점을 갭을 벌릴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리 능력에서 자료 해석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갭을 벌릴 수 있다. 지금 뭐 한 달 동안에 자료 해석을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이 갭을 벌리겠어요. 벌릴 수 있는 거는 수리 능력을 제외한 수리 능력에서 응용 계산은 정확하게 다 맞는다. 이러한 관점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원관리 조직위에서 점수를 벌리는 그러한 작전을 쓰신다면 좀 더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건 2024년 배점이에요. 왜? 올해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 2024년 전형입니다. 종합면접, 발표면접.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은 필기 전형 30%, 면접 전형 70% 이렇게 본답니다. 종합면접이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인성 면접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발표 면접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202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PT 발표를 하는데 주제를 줬어요. 우리 학원생이 이제 정기직에서 합격을 했는데 뭔지 아세요? 주제가 지역 균등 발전에 대해서 PT 발표하십시오. 근데 작성을 했는데 제출을 합니다. 어느 기업이나 그렇거든요. 그리고 들어갈 때 주는데 여기서는 안 줬답니다. 그러니까 없이 발표해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는 오랫동안 신문 스터디를 들었던 내 신문 스터디를 들었던 학생이에요. 그렇더니만 원장님 그냥 생각이 자연히 유발돼 가지고 뭐 그냥 막힘없이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없어도 상관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 지금 근무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은 필기 전형 30%, 면접 전형 70%. 자, 필기 전형도 중요하죠. 하지만 면접 70%는요. 얼마든지 필기 1, 2, 3, 4, 5점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한국전력기술에서 필기 전형을 합격한다면 면접 전형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필기에서 꼴찌를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면접을 잘해서 합격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믿질 않아서 그렇죠. 자, 제 유튜브만 보면 항상 채용 공고문을 놓치진 않을 것이다. 또한 신문 스터디를 들으시면 발표 면접이다, 토론 면접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연히 준비가 될 것이다. 사실 하루에 10분, 20분, 30분 또한 목요일 저녁 5시 반에서 6시 반 1시간을 투자하고 하루에 10분, 20분씩 내가 읽으라는 것만 읽고 목요일 저녁 5시 10분, 30분에서 6시 반까지 하는 신문 스터디, 주중 스터디, 그러니까 5일치 정리를 그거만 들으셔도요. 사실 여러분들이
타인과 비교점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당연히 갖습니다. 자, 석세스 취업학원은 2011년도 개원해서 지금까지 900여 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는 그 이상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정보가 살아있다. 그 정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보 알려드립니다. 또한 석세스 취업학원을 이용하시겠다면 빠른 합격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이제서부터는 자기소개서 첨삭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입니다. 띄어쓰기 포함 500자예요. 7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이기 때문에 500자가 많은 글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700자도 많지 않습니다. 소속 집단, 학교, 동아리, 회사 등에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하나 지킨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학교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동의 목표 달성이죠. 그 과정 속에 저는 항상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한 내가 팀장이 아니었고 팀원이었지만 주어진 부분을 철저히 완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약속이죠. 또한 원칙,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원칙을 정하지 않습니까? 지각하지 말기, 그다음에 결석하지 말기. 이것도 약속을 지킴으로써 원칙까지 지켜지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이를 통해서 성실하면 뭐뭐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전개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 자체가. 뭐 동아리 회사 이건 유경험자잖아요. 유경험자. 또한 동아리에서 이런 거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뭐 동아리원이 어떤 동아리냐에 따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아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동아리가 있어요. 또한 어떤 동아리도 축제 때 뭐 이렇게 수익 사업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과정 중에 저는 약속을 지켰고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동아리 뭐뭐 행사에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등등 너무 쉽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떻게 쓰느냐 또한 나름의 전문가의 첨삭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좀 더 기승전결을 만드느냐 그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지원하신 분야에 필요하신 필요 지식 혹은 기술과 관련된 경력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자, 지원하신 분야의 필요 지식 혹은 기술과 관련된 경력, 경험사항. 자, 한국전력기술의 인턴을 했다면 참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당사 인턴을 한 부분을 지칭하라고 얘기하는 데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기술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에 인턴했다라는 것 때문에 쟤는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 와, 그건 뭐 제우스죠. 제우스 기업.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한전과 한국전력기술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에서 인턴을 했다면 그 얘기 쓰셔도 되는 겁니다. 해당 경험하게 된 경위, 한국전력기술에서 뭐뭐 하면서 저는 이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경험, 경력, 본인이 기여도 성과 등 경험, 지원 직무와 연관성. 자, 요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라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따라서 이 질문에 의거해서 쓰시면은 자연히 글이 형성된다.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입사에 희망하는 직무는 무엇이고 해당 직무가 한국전력기술 중장기 경력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개발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 이거 잘 쓰셔야 됩니다. 네. 제가 기계 직렬을 써서 입사 후 저는 어떤 직렬에 있어서도 아주 땡큐 고맙게 근무해 갈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네, 입사 후 저는 뭐뭐 직무를 맡고 싶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고집으로 인정돼 가지고 아주 면접에서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무가 한국전력기술 중장기 경력목. 제가 어떤 기업 만약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기업은 이러한 기업인데 이러한 기업에
제가 배정받았을 때 중장기 경영 목표에 이렇게 달성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두 가지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배움을 향한 열정 그리고 책임의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움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한국전력기술의 중장기 경영 목표에 이렇게 접목되리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개발했는지, 자, 평상시에 저는 배움을 향한 열정 그리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역량이라는 게 이거지 뭐겠습니까?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년간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이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전을 했는지,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지난 5년간 제가 3학년 때서부터 취업을 위해서 나름의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1차에서 이러한 자격증들을 3개월 안에 목표를 설정했고 이 3개월 안에 목표를 네 가지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어려움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전개될 수 있죠.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능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준비한 지 1년 안에 한국전력기술에 합격하겠다는 나름의 목표 속에서 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전개될 수 있겠죠. 사실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예. 어렵게 보면 어려운 거고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요. 난 저거 풀어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능동적인 사고력을 갖는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의 인재상이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입사 후 포부와 변화를 선도할 구체적인 미래 목표를 기술하십시오. 사실 제가 한국전력기술 인재상을 체크 못했어요. 체크 못했어요. 자, 잘 하셔야 됩니다. 뭐 글로벌한 뭐뭐 인재 이런 데 좀 제발 좀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인재상을 얘기해야 돼. 내가 또 이루었던 인재상이 있다면 그거를요. 뭐 상생을 위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대학교 과정 속에서 프로젝트다, 동아리다, 학생회다, 뭐 학과 수업 과정 중에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뭐 상생이 맞는 소리 아닐까요? 네. 그 입사 후 포부와 변화, 요거는 삶의 목표나 이 삶의 목표를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저의 삶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규직으로서 뭐 기술사를 취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뭐 대인관계 뭐뭐를 이루기 위한 저만의 나름의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에도 대인관계 확장이 결국은 제가 맡은 일에 있어서 책임 있게 더 나아가서는 나름의 조직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뭐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이러한 포부 속에 미래 목표를 갖기 위한 부분이지만 지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목표를 이룸으로써 내 자신의 성장, 이 내 자신의 성장이 결국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전력기술에 입사되어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에도 한국전력기술 정확하게 기술하고요.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에 입사되어 각오 한마디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오 한마디도 뭐 안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소한 각오는 한전기 뭐 이렇게 쓴다든지 처음에는 한국전력기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약으로 한전기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안 쓴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다섯째 질문에 있어서는 마지막 한마디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전력기술 자기소개서 첨삭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기술 심화 설명회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